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인은 왜 베트남으로 가는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왜 베트남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경우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 6가지를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업의 기회 때문에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베트남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효성, 기아, 이런 태광산업, 이런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니즈와 그 기업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었겠죠.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 많이 투자해 주는 걸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업의 조건이 여기가 좋아서 투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죠. 그런데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찾게 되고, 그 조건이 맞은 나라가 베트남이라서 현재 베트남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오게 되면 싼 인건비, 세금 혜택 또는 현지 시장을 노려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는 일본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의 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을 말고 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화장품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래전에 일찍부터 베트남에 들어와서 투자하신 분들은 적은 돈을 투자하시고도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은 하실 수 있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베트남도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국 생활의 불만족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바쁜 삶이나 긴장의 연속, 그 다음에 여유로운 삶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는 개인이 좀 여유롭고 싶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말립니다. 너는 아직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때가 아니다. 더 모아야 된다. 노후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는데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언을 많이 합니다. 네, 잘 들으면 조언이 되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간섭이 좀 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들, 충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해외 생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렇게 유럽이나 선진국들로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동남아로 눈을 많이 돌리고 그 중에 베트남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파견 근무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견을 오시는 분이 결혼을 하신 경우에는 처음에 먼저 혼자 오셨다가 가족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총각 때 여기에 와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고 정착한 여기 파견 근무 오신 분들도 주재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인의 권유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지인이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더 필요해서 너 여기 베트남에 들어와서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일자리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돼 라고 이 친구의 권유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낭도 마찬가지죠. 다낭도 여행이 성행할 때는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 가이드들도 필요하고 여행사에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여행사 말고도 그 주변에 많은 한국 기업들에서도 한국의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국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호텔업이나 아니면 요식업 또는 골프장 이런 데도 한국 매니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고용 창출도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러 오신 분들도 한 4, 5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또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 2년 내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일도 못 해보시고 그만둔 경우 또는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여행의 좋은 기억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낭에 여행을 오셔서 여기 음식도 맞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좋고 해서 다음에 또 여행을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나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생활을 접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혼자이신 분들은 좀 더 쉽게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실행력이 좀 빠르신 분들은 정말 6개월 내에 정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 여기에 살아야겠어 하면서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이나 하는 사업을 접고 여기로 옮겨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나의 반쪽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또는 자산이 있으면은 결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 내가 모아놓은 돈도 많이 없고 또 다른 자산들도 없고 그렇게 또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 아니게 되면 결혼할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40을 넘기게 되고 40을 넘기게 되면 이제 결혼은 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국제 결혼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인의 권유로 이쪽에 오셔가지고 베트남에 오셔서 이렇게 만나보시고 또 베트남에 여러 번 방문하면서 또 결혼할 상대를 찾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대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예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착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본이 많이 없다 보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결혼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이제 전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세금이 지역에 따라는 많이 다르지만은 특히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 전세금도 상당히 들어가고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신혼생활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몇백만 원만 있으면 이제 그냥 호텔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작하는 이 신혼집들도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집을 사려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냥 월세를 얻어서 하게 되면은 한국처럼 보증금이 크지도 않습니다. 월세 한 달치 정도만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월세의 규모도 형편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그 한국 사람의 형편에 맞춘 그 월세집은 이 현지의 배우자들에게는 또 좋은 공간이 됩니다. 또 뭐 신혼 제품들도 살 필요도 없죠. 왜냐면
여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 TV, 생활 가전이나 이런 것들,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고, 네, 그 들어와 있는 가전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은 여기 그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사는 집보다는 아마 더 좋은 그런 가전들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번째로는 한국에서의 도피로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범죄에 연루되어서 한국으로부터 도피하신 분들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런 도피하신 분들이 필리핀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말고 여기 베트남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잘 생활 속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권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베트남에서 싸움을 일으키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추방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쪽에 생활하시면서 조용히 잘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인은 왜 베트남으로 가는가 또는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 말고도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요 경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